문제가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1에 2에 좀 정확하게 잘 푸시고 잘 풀리셔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1 열어주시고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에 2번 슬라이드에 표가 있는데요. 여기 스타일 지정하는 내용이네요. 엑셀 때 굉장히 이런 문제 유형 많이 했었죠. 그래서 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하시면 나타나는 디자인 탭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에 표의 스타일을 변경하는데 보통 스타일 2의 강조 2 얘는 중간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보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365 버전은 중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통 스타일, 팁은 또 보통으로 나오네. 강조 1, 2. 얘가 2 같아. 얘 누르시면은 바로 스타일이 적용되어지고 왼쪽에 있는 줄무늬 행 서식을 적용해라. 줄무늬 행도 체크해 주시고 이 내용이 작업 1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4번 슬라이드 4번에서 차트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번엔 차트 스타일을 변경하네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또 디자인 탭에서 스타일 그룹이죠? 네, 스타일을 내려서 7번째 스타일을 적용해 줍니다. 스타일 7 그리고 색상형에서 다양한 색상표 3으로 왼쪽에 바로 색 변경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눌러주셔서 색상형의 세 번째 거 행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 번째 색상표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색깔도 바뀌죠. 두 번째 작업이 되겠습니다. 스타일, 그다음에 색상. 세 번째 작업은 5번 슬라이드 5번에서 차트가 삽입이 이미 돼 있는데 삽입된 차트를 변경하는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네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면 또다시 나타나는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고요. 오른쪽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영역형에 3차원 원형 영역형 범주에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3차원 영역형 선택을 해주시고 이걸로 변경하래요. 눌러주자마자 3차원으로 바로 바뀌네요. 단순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4번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4번에서는 스마트 아트 변경하는데요. 그래서 6번 슬라이드에 스마트 아트가 삽입되어 있어. 이 스마트 아트의 종류를 변경해주는 그런 문제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의 스마트 아트를 이번에도 변경할 거니까 선택을 하면 나타나는 디자인이라는 탭이 보이시죠? 얘는 이제 레이아웃을 변경하셔야 돼요. 구조를 바꾸면 종류가 바뀌거든요. 얘는 그래서 종류를 바꿀 때는 스마트 아트의 종류를 바꿀 때는 레이아웃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본 밴딩 프로세서 좀 저는 여기서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바로 그냥 기타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 프로세스형 범주로 들어가신 후에 얘네들이 보이는 것들이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확인이 가능하세요. 얘가 기본 밴딩 프로세스형이네. 기본 밴딩 프로세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종류가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종류를 변경해라 하시면은 뭐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레이아웃 변경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5번 가보도록 할까요? 작업 5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5에서는 7번 슬라이드에 그림과 텍스트 상자를 수직 위에 맞춰서 정렬해라.
네, 어떻게 맞추라는 거냐면 이 위쪽 상단 있죠. 이렇게 위쪽의 시작 위치를 얘랑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맞추라는 것이거든요. 네, 손으로 사실 이렇게 맞추셔도 괜찮으시긴 한데 시험이기 때문에 메뉴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쉬프트나 혹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같이 선택을 하셨으면 이 위쪽에 쉐이프 형식, 이제 지금은 쉐이프 형식이지만 사실 시험 보실 때는 서식 버튼일 거예요. 이 서식 버튼을 들어가서 오른쪽에 맞춤 눌러주신 후에 위쪽 맞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위쪽 부분이 이렇게 정렬이 위쪽 기준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업 5의 내용이 되겠네요. 작업 5. 내려가서 6번 보여드립니다. 6번은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제목 및 캡션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데 레이아웃이 지정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슬라이드 추가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7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혹은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렇게 커서만 깜박깜박거리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홈 탭에 새 슬라이드를 삽입을 해주는데 레이아웃 이름 나와 있죠? 제목 및 캡션이라는 이름의 레이아웃. 눌러주자마자 마지막 위치에 새 슬라이드, 제목 및 캡션 레이아웃의 새 슬라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내려가서 7번째, 네, 7번째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슬라이드 4본을 5부 인쇄하고 인쇄 옵션 지정해줘라. 슬라이드 테두리 추가하고요. 고품질 컬러로 인쇄를 해달래요. 인쇄 메뉴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인쇄 눌러주시고 5부 인쇄하라네 5부 인쇄해 주시고 또 아래쪽에 슬라이드 테두리 설정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내려서 테두리 체크. 그러면 테두리가 미리 보기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고품질도 체크.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테두리, 고품질, 그리고 마지막엔 컬러네요. 이미 되어 있어도 한 번씩 더 눌러주셔야 채점이 잘 이루어지니까 한 번씩 확인 사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쇄하시오 아니죠. 인쇄 되도록 설정하는 거니까 인쇄까지는 안 누르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7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해당 프로젝트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프로젝트 2는 이제 제안서라는 워드 파일, docx는 도큐먼트 파일, 워드 파일입니다. 워드 파일에 있는 개요, 글자를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추가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프로젝트 2를 열었습니다. 2장짜리의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나누어드린 그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제안서라는 워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워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이제 텍스트를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호환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얘네들을 파워포인트로 불러올 수 있다. 사실 1회 때 풀어보셨었죠? 마지막 위치에 추가해라. 만약에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추가하시면 1번과 2번 사이에 그 슬라이드가 추가되면서 들어가고요. 지금은 마지막 위치니까 2번을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탭에 새 슬라이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개요라고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 개요는 슬라이드가 추가되면서 붙여넣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개요라는 메뉴를 찾으실 때는 새 슬라이드 삽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그 폴더의 제안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제안서를 선택하고 삽입.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3번부터 5번까지 원래는 없었는데 그 내용들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해당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작업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3번 슬라이드에 컨텐츠 2개 레이아웃을 적용해라. 아까는 우리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레이아웃을 설정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존 걸 바꿔주는 거예요. 레이아웃만.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레이아웃 눌러주셔서 콘텐츠 2개 어디 있나? 콘텐츠 2개 여기 있네요. 눌러서 바로 레이아웃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2의 내용이고요. 작업 3은 3번 슬라이드에 이제 오른쪽에 레이아웃을 바꾸셨잖아요. 여기에 차트를 추가하는 문제네요. 파레토 히스토그램이라는 차트를 추가해라. 아래쪽에 레이아웃에 차트를 다이렉트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보이죠? 얘를 클릭을 하시고 히스토그램 눌러주신 후에 첫 번째 게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파레토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 히스토그램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확인. 아무 옵션이 없죠. 그냥 차트 추가하는 거니까 추가만 해주시고 이렇게 열리는 시트는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작업 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4번 5번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두 개의 단락을 수준 5번 슬라이드가 이거죠? 네, 5번 슬라이드에서 두 개의 단락을 수준 2로 설정해라. 마지막 두 개의 단락을 얘가 지금 첫 번째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수준 두 번째 수준으로 설정을 해달래요. 탭키 눌러볼까요? 탭키 누르면 얘가 두 번째 수준. 다시 앞으로 올리려면 Shift 탭 눌러주셔서 첫 번째 수준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혹시 또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신다면 위에 있는 수준 줄임 혹은 수준 늘림, 목록 수준 늘림, 목록 수준 줄임 이걸로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수준을 줄였다가 수준을 늘렸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탭키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크기를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10으로 변경을 하는데 콘텐츠 크기는 최대 크기로 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슬라이드 사이즈 조절하는 거잖아. 네, 슬라이드 사이즈는 디자인이라는 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이거는 메뉴 위치 잘 기억 못 하시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메뉴 위치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슬라이드 크기 조절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디자인 탭으로 바로 이동하시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얘를 눌렀을 때 16대 9밖에 없잖아. 16대 10이 없잖아.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우리 1회 때는 그냥 사이즈 센치 단위가 있어서 직접 입력했었거든요. 높이 너비를. 근데 지금은 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크기 이렇게 목록을 내려서 찾아주시면 되세요. 슬라이드 크기 16대 10 눌러주시고 확인 클릭. 근데 이제 최대 크기로 조정하라고 했으니까 최대화 클릭을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작업 5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3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3 열어볼게요. 세 번째. 생각보다 문제는 많은데 이게 쭉쭉 풀려요. 그 까다로운 문제는 없어서 메뉴만 잘 찾으면 돼서. 작업 1은 슬라이드 2에서 작업하네요. 첫 번째. 2번 슬라이드에서 하단에 보니까 오각형 도형이 보이는데요. 이 오각형 도형에 테두리 두께를 3pt, 두께, 그 다음에 뭐 그림자 효과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우선 변경을 할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위쪽에 쉐입 형식이라고 나오는데 시험 보실 때는 서식 탭입니다. 서식 탭. 예, 서식 탭으로 이동해서 서식 탭으로 이동하시면 도형 윤곽선, 테두리 윤곽선 뭐 같은 말이겠죠? 도형의 윤곽선. 두께는 3pt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 효과는 오른쪽, 바깥쪽 오른쪽 아래. 바로 그 윤곽선 하단에 도형의 효과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림자 효과. 바깥쪽 그룹에서 방향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오른쪽 아래. 그림자 효과. 눌러주자마자 이쪽에 이제 그림자 효과가 살짝 내비쳐지는 것도 볼 수 있고, 테두리도 아까보다 현저히 두꺼워졌네요. 그죠? 내려가서 두 번째. 3번 슬라이드에 성장 추이라는 엑셀 파일의 차트를 추가해라. 이 엑셀 파일에 차트가 이미 추가가 돼 있나 봐. 그 차트를 3번 슬라이드에 추가를 해달래요. 삽입으로 우선은 가볼까요? 삽입으로 가주시고 텍스트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개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1회 때도 사실 드리긴 했었는데, 그죠? 얘를 클릭을 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나누어 드린 그 폴더에 있는 성장 추이라는 엑셀 파일 선택합니다. 시험 볼 때는 대부분 이제 문서 폴더에 있으니까 문서 폴더 안에서 찾아주시면 되세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안에 엑셀에 삽입되어 있었던 차트가 뭐 차트가 됐던 표가 됐던 이런 식의 이제 이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개요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요는 글자만 사실 취급을 하게 되는데 개요의 경우에는 슬라이드가 추가되면서 그 내용이 붙여넣기 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위치에 혹은 2번 슬라이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 개체 삽입의 경우에는 3번 슬라이드에 4번 슬라이드에 6번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딱 지정이 돼요. 얘는 선택한 슬라이드에 삽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기준을 기억을 해두시면은 개요인지 슬라이드 개체인지 이렇게 좀 구분이 쉽지 않을까 싶은데 내려가서 작업 3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3에서는 4번 슬라이드에서 화살표 도형이 3개의 오각형 도형의 맨 뒤로 이동하도록 순서를 변경해라. 얘 때문에 지금 뒤에 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 Shift를 누르고 개체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Shift를 누르고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블럭을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 오른쪽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에 그룹 그럼 하나에 이렇게 덩어리로 묶이는 걸 죄송해요. 그룹이 아니라 순서 바꾸는 거네. 그렇죠? 얘를 이렇게 앞쪽에 있는 화살표 도형을 선택하시고 똑같아. 오른쪽 맨 뒤로 보내야 가려져 있었던 게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가주시는 게 3번째 작업입니다. 4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그 1개의 화살표와 3개의 오각형을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얘네들 Shift 키 눌러서 한꺼번에 다 잡으시고 그리고 오른쪽 그룹화에 그룹 그룹 해제하시려면은 다시 들어가서 그룹 해제 누르시면 또 다시 풀리긴 합니다. 지금은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드렸고요. 내려가서 5번째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에서 왼쪽 화살표 도형이 3초 이후에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라.
이거는 이제 우선은 애니메이션으로 가볼게요.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가지고 애니메이션 창을 한번 열어서 모두 재생을 눌러볼까? 그랬더니 위에 있는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닦아내기로 나타내지네요. 얘를 의미하는 것 같아. 얘를 개인정보라는 이 도형이 이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똑같은 효과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똑같이 해볼까? 그러면 아래쪽에 도형을 선택해서 나타내기에 있는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을 주시는데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랫게 나오고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도형이 3초 있다가 얘께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3초 이후에 그렇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달래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요 개체를 선택을 하고 시작 옵션을 다음, 이전 효과 다음에 왜냐면 얘 나오고 이전 효과가 나오고 3초 있다가 두 번째 화살표가 나오게 설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전 효과 다음에 눌러주시고 3초 있다가 그러면 이제 효과가 다 끝났고요. 재생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오고 바로 나오지 않죠. 3초 있다가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시작 옵션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내려가서 프로젝트 4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면 또 이야기하세요. 속도도 좀 조절을 할게요. 4번 프로젝트 열어주시고 4번에서는 첫 번째 작업 4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여기에 이제 그림의 애니메이션이 있나 본데 가볼까? 애니메이션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서 제가 얘를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여기에는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선이 아니라 위쪽 타원이라는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변경해달래. 얘로 변경해달래. 근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 아래쪽 타원이네요. 그죠? 방향 조절할 때 효과 옵션 이용하셨었죠? 그래서 효과 옵션에서 방향만 위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가 작업 1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7번 슬라이드에서 창업자 소개 엑셀 파일에 표를 추가해라. 창업자 소개 엑셀 파일에 표를 추가해라. 위에 거랑 우리 개체 삽입했던 거랑 같은 문제 아니야? 같은 문제죠. 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 슬라이드에 삽입에 또다시 개체. 아까는 엑셀에 차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엔 표가 삽입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파일로부터 만들기, 찾아보기 눌러주셔서 바탕화면에 있는 저는 바탕화면에 이제 이쪽에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에 성장 추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창업자 소개네요. 창업자 소개.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는 표가 삽입이 되어 있나 봐요. 이런 표가 바로 추가되어집니다. 개체 문제 두 문제나 풀어보았네요. 세 번째 작업. 3번, 5번부터 7번까지 회사 개요라는 이름의 구역을 만들어라. 근데 이제 7번, 8번부터는 구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시작 슬라이드만 선택해서 구역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홈 탭에 구역을 추가해 주시는데 구역 이름은 회사 개요입니다. 회사 개요. 이름 바꾸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5번부터 7번까지 구역이 추가되어지고요. 4번 문제를 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는 커튼이라는 전환을 추가해 달래요. 모든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네. 화면 전환 효과. 전환으로 바로 가야 되겠지. 전환에
목록을 내려서 커튼이라는 효과를 찾아줍니다. 근데 하나의 슬라이드에만 지금은 구역이 선택이 되어 있지만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적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선택된 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슬라이드에 이 커튼이라는 선택한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려가서 5번. 5번에서는 8번 슬라이드 가볼까? 여기에 그 표시된 영역이 왼쪽 여백으로부터 3.81cm에서 시작되도록 이 비디오를 잘라달래요. 얘가 지금 오디오 파일이거든, 삽입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비디오 파일이거든, 영상 파일인데 아래쪽에 선택해서 보니까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영상 파일이네요, 그죠? 영상 파일인데 이쪽 이렇게 잘라달래. 왼쪽 비디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크기 및 위치로 들어가 주십시오. 크기 및 위치. 여기에도 없어, 자르기가. 위쪽에 그 아이콘 비디오라는 아이콘 모양, 필름 모양의 아이콘으로 들어가 주셔서 자르기 범주로 들어갑니다. 자르기 범주. 왼쪽 3.81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 자르기 위치. 그죠?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쪽 3.18cm만큼 왼쪽 부분이 잘라진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은 닫아주십시오. 소름 끼치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처음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손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한 번씩 메뉴 다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프로젝트 4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프로젝트 5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은 5번째 프로젝트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고 1번. 이번에는 오디오 파일이 들어가 있네, 그치? 오디오 파일이 1번 슬라이드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삽입된 오디오는 이제 슬라이드 쇼를 우선 진행을 하시고 이 오디오 파일을 클릭을 해야만 어떻게 돼요? 재생이 돼요, 사실. 근데 얘를 누르지 않고도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 쇼가 다 끝날 때까지 반복 재생되도록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쭉 이 소리가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쇼 동안 이 클립이 안 보이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답니다. 이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나타나는 재생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하면 옵션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반복 재생되도록, 또 반복 재생되고 쇼 동안 보이지 않게, 쇼 동안 숨기기, 얘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뭐 다른 옵션 별다른 거 없죠. 뭐 아까 우리 1회 때는 지난주 1회 때는 뭐 볼륨 조절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옵션들이었네요. 작업 1회 내용이고요. 내려가서 두 번째는 워드아트에 대한 내용이 못 하났네요. 워드아트. 1번 슬라이드에 최고의 비즈니스맨이라는 워드 텍스트가 있는데 약간의 스타일을 주고 싶은가 봐, 글자에. 얘는 블럭으로 잡고 위쪽에 나타나는, 시험 보실 땐 서식일 거예요. 예, 지금 365 버전이라 쉐입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서식 버튼에 워드아트 스타일 목록을 내려서 요 중에 뭐 요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채우기, 바다색, 강조색 3에 선명한 입체. 이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이야. 워드아트 스타일의 이름이야.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음영을 처리를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안 되시고 이제 홈 탭에 있는 그림자, 텍스트 그림자라고 해서 그냥 뭐 글자에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 그림자, 텍스트 그림자, 텍스트 음영 같은 말이에요. 얘는 또 따로 줘야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2의 내용이고요. 내려가서 작업 3. 2번 슬라이드에 표가 삽입되어 있는데 두 번째 열을 삭제해달래. 두 번째 열을 블럭 잡으면 나타나는 레이아웃이라는 탭으로 이동하시고 삭제를 눌러주는데요. 열 자체를 삭제합니다. 열 자체를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행을 삽입해달라는데 저는 마지막 행을 블럭 잡아서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눌러서 두 개의 행을 삽입을 할게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대략 그냥 사이즈를 높이만 줄여서 잘리지 않도록 잘 배치할게요. 네. 시험 볼 때는 추가하신 후에 삐져나가 있으면 배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까지는 건들지 마시고. 내려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4번 슬라이드에서 4번으로 우선 가볼까? 4번 슬라이드에서 글머리교 목록, 얘네들을 다 목록이라고 하죠. 전체를 목록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열로 표시해라. 단 설정을 하는 거지. 두 단으로. 단은 단락 그룹에 있었고요. 단락 그룹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 단 추가 또는 뭐 열이라고 나올 겁니다.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는 단, 열 같은 말이고요. 목록을 내려서 두 단 눌러주신 후에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열, 단 같은 말이다. 내려가서 5번째 작업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 품질로 압축해라. 뭐 미디어라고 하면은 소리 파일이나 뭐 아니면 비디오 파일 이런 것들을 미디어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파일을 인터넷 품질로 압축해달래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용량이 커지잖아요. 근데 요 안에서 파워포인트 안에서 압축하는 어떤 메뉴가 있긴 있어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리고 현저히 또 압축되거나 하진 않아요. 사실. 한번 메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일로 들어가셔서 정보액, 미디어 압축. 근데 어떤 용도로?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하는 미디어에 해당하는 품질. 그 다음에 전자메일 용도, 그럼 표준으로 눌러주시면 되시고 고품질, 뭐 전체적인 품질 유지해라 라고 한다면 Full HD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HD 720 그리고 PPI라고 해서 해상도를 의미하는데 눌러주자마자 이렇게 압축이 되어지고요. 처리가 완료됐다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작업 5의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문제거든요. 5294 2에서 그래서, 메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 내용까지가 5번째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6 열어주시고 프로젝트 6의 작업 1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배경에 매너라는 그림을 적용하도록 슬라이드 마스터를 변경해라. 이게 마스터가 나왔네, 마스터. 마스터는 이제 보기라는 탭에 가셔서 마스터 나오면 무조건 마스터로 들어가 달라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근데 이 중에서도 제목 레이아웃에만,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레이아웃에만 배경을 적용하는데 그림으로 넣겠습니다. 배경 서식에 그림으로 삽입을 눌러서 찾아줘야겠죠? 이미지 파일에서
바탕화면에 나누어드린 폴더 안에 매너라는 이름의 JPG 파일이 있을 겁니다. 옵션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배경으로 그림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배경을 그림으로 넣으셨으면 X를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여기에만 들어갔기, 이 레이아웃에만 설정했기 때문에 다른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이 제목 레이아웃에만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이제 지정되셨으면 위쪽에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닫아주세요. 첫 장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첫 장에 배경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 슬라이드에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이렇게 추가된다면 배경이 추가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으세요. 디자인이. 내려가셔서 두 번째. 3번 슬라이드에 또 전환이 나왔네. 전환 그치? 전환에 박수 소리를 추가해라. 어떤 전환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환 스타일도 없네요. 그쵸? 지금은 소리만 추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리로 들어가서 박수. 모두 적용 누르면 안 되겠죠? 3번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이대로 다음 문제. 작업 3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3에서는 슬라이드 3번에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스타일을 적용해라.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스타일. 그림 스타일이네 뭐 그치? 그림을 선택을 하고 서식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그림의 스타일을 줄 수 있는데 요 중에 모서리가 둥근 대각선 모서리 요거일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죠?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예. 요거 눌러서 바로 적용해 주시면 스타일 설정되어집니다. 그림 스타일. 작업 3의 내용이 되겠네요. 내려가서 5번. 4번이죠. 4번. 4번에서는 메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5번 슬라이드에 턱을 치켜든 인사 나는 달라. 오른쪽에다가. 저는 그냥 커서를 이렇게 오른쪽에 두겠습니다. 두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새 메모를 추가할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얘를 클릭을 해서 이쪽에 상세히 기술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댓글 게시 댓글을 게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365 버전은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에 메모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슬라이드 번호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이쪽에 말풍선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이면 오른쪽에 둘 이유가 없잖아. 얘를 클릭하면 상세히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오른쪽에 추가가 되어져요. 시험 보실 때는. 그래서 굳이 이제 이렇게 둔 이유가 이쪽에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메모장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이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되세요. 프로젝트 6 내용이고요. 마지막 7번 프로젝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7. 프로젝트 7 열어주시고 작업 1 보여드릴까요? 작업 1. 이게 지금 기본 보기로 이거 그대로 저장해놨네. 제가. 이 상태이실 거예요. 그쵸? 이 상태이신데 작업 1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또 시장 분석 파워포인트 파일의 모든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추가해라.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랑 워드의 데이터를 PPT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PPT끼리 섞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시장 분석이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근데 얘네들을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는 여기로 가져다가 쓰고 싶은 거야. PPT끼리 블렌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당 작업 1의 내용이 되겠고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위치에 방금 보여드린 그 3장의 슬라이드를 추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서는 이렇게 혹은 2번 슬라이드 누르시면은 그 아래쪽으로 추가되어집니다. 홈 탭에 이번에도 홈 탭이고요. 이게 이제 365 버전이라서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 제 기억으로는 프로페셔널은 나와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새 슬라이드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야만 사실 새 슬라이드,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어요. 365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 시험 볼 때는 아마도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슬라이드가 어찌됐건 추가되면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다시 사용 눌러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후에 시장 분석 이렇게 콘텐츠 사용 선택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셨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안 되시죠? 2번 들어가거든요. 원 클릭. 그래서 이렇게 PPT끼리 섞어서 쓸 수 있죠. 이런 이제 뭐 테마나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변경하시면 되시는 거고. 작업 1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라는 메뉴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번호, 그 다음에 뭐 바닥글을 한국 정수기라는 바닥글을 삽입해라. 제목 슬라이드 여기는 그냥 머리글 바닥글이네, 그렇죠? 머리글 바닥글은 삽입에 있고요.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바로 들어갑니다. 제목 슬라이드는 제외해라. 첫 장에는 넣지 말아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도 집어넣고 바닥글도 체크해서 삽입하는데 한국 정수기라는 바닥글을 삽입하네요. 오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입력되셨으면 모두 적용 눌러줍니다. 첫 장은 안 들어간다? 네, 두 번째 장부터 하단에 보시면은 한국 정수기,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작업 2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3에서는 각 슬라이드를 임의의 시간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예행 연습을 진행해라. 예행 연습. 리허설 해보는 거죠. 한번 쭉 해보는 건데 그 다음에 소요된 시간은 저장까지 해달래요. 이 슬라이드 쇼라는 탭으로 이동하면 예행 연습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됐을 때 쇼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열려요.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는 것처럼 쭉 돌려보는 거예요. 쭉 돌려보면은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 발표가 끝났을 때 이제 몇 분 걸렸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리고 얘를 누르면 저장이 완료되는데 이제 한 장당 몇 초씩 내가 방금 이제 예행 연습에서 눌러서 이동한 그 초시간대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 그 초시간대에 맞춰서 슬라이드가 알아서 이동이 돼요. 이게 이제 예행 연습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많이 쓰지 않아요. 그게 이제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네. 걔가 난리가 났네요, 밖에서. 시위하네요. 뭐,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뭐, 크게 뭐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닌데, 굳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그런 메뉴입니다. 4번에서는 파일에 사용되는 문자에만 글꼴을 포함하도록 옵션을 변경해라. 프레젠테이션을 그리고 저장까지 해달랍니다. 내가 뭐 오이채를 다운받아가지고 파워포인트에 사용했다? 그러면 학교에 가져가면은 기본 글자체로 보이잖아요. 학교 PC에는 그 글자체가 저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옵션 지정하시면은
쓰는 건 안 되는데 읽기 전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파일에 옵션 눌러서 저장으로 들어가 주시면 하단에 파일의 글꼴을 포함하겠다.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해서 첫 번째 옵션이죠. 혹은 뭐 모든 문자를 포함해라 라고 한다면 체크. 지금은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해라. 첫 번째 거.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엔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장까지 눌러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